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깨끗한 생수를 보급하기 위해 건설된 개성시 용수산 샘물공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 보급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새로운 교육 방법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학교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17일은 일사늑약이 체결된 날인데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북은 일제강점기 당시 피 맺힌 역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절약이 곧 증산이다. 절약 정신을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K-뷰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북의 미용 산업은 어떨까요? 과학 다큐멘터리를 통해 북의 화장품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유치원 어린이의 흥겨운 방울춤 감상하시고요. 노랗게 물들면 정말 예쁜 은행나무. 무려 3억 년 전부터 지구에서 살고 있었다는데요. 은행나무에 대해 알아보시죠.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용악산. 그곳의 버분함 자태를 만나보시죠. 현장 속으로. 산림 조성을 위한 나무모가 한참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생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지난 17일 개성시의 샘물 공장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남쪽 언론에는 북에서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건 부의 상징이다. 이런 언급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그 생활상이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준공한 용수산 샘물공장은 해주시 좌산 샘물공장이 준공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어진 건데요. 인민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보급하려는 의지로 봐야겠지요. 북에는 이름난 샘물 자원이 방방곡곡 수백 개나 분포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용수산 기슭에 맑은 샘물을 담아낸다는 용수산 샘물공장 가보겠습니다. 개성시 용수산 샘물공장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각 도시군들에서 샘물공장들을 건설해서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질이 좋으면서도 물온천이 풍부한 용수산 기슭이 자체의 힘으로 샘물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용수산 샘물공장 준공식이 17일에 진행됐습니다. 개성시당위원회 비서 장명기 동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용수산 샘물공장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나온 호기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북은 오늘도 전 인민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공장 기업소마다, 농장마다 과학기술 보급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설치만 했다고 능사는 아니겠지요. 잘 운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구상을 높이 받들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준화되고 다기능화게 된 자료 교환 및 관리, 경험 교환, 인식 정령 판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보급관리 지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과학실 자료들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보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될 수 있도록 우점은 살리고 편향은 극복하는 방향에서 계속 갱신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도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 계획에 실지 생산 실천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기본으로 반영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해당 부문의 자료 기지를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원격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는데 과정안을 마친 많은 종업원들이 생산 실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교육자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 도입을 위해 열심히 연구한다는 소식 자주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노력 덕에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평안북도 압록강 제1중학교와 신의주 백사소학교 소식입니다. 평안북도 안의 교육 부문들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교수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압록강 제1중학교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을 비롯한 자연기초 과목들의 새 교수 방법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높여주는 것과 함께 실천 응용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망기술이 도입된 교육용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수 방법, 유의식 교수 방법 등을 수업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회화 능력, 청취 능력, 발표 능력 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맞는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부단히 연구하여 교수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편 신의주시 백사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고 우울한 교수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주 1차 이상 이 교수 합평회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우울한 교수 방법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교원들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창조하는 데 분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기 도입하던 교수 방법들을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개선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북의 교육부문 소식 보다 보면 정말 우리 못지않게 영어 교육에 집중한다 그런 느낌 받곤 하네요. 새로 도입되었다는 교수 방법의 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었는데요. 그날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전국의 계급교양관을 찾은 방문객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인민이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으로 더욱 무장해가고 있다면서 일제강점기 피맺힌 역사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북의 계급교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꾸려진 계급교양 고점들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재난과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강요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전시물들을 보면서 누구나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행위와 약탈을 일삼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강도적 방법으로 을사오조약을 날조하고 40여 년간에 걸치는 식민지 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만고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고 1100배로 받아내고야말 굳은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에 불법무의한 호위문서인 을사오조약을 날조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는 특대용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악의 체결은 주권 국가들 사이의 자본적인 의사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몽건 정부의 최고 주권자였던 고종 황제가 국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죄악 체결을 완강히 거부하자 일제는 군사적 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전제로 했던 것만큼
그 날조 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위협과 공갈로 일관됐습니다. 그때 많은 무력으로 황궁 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속에 일본 군국주의의 우두머리들 중에 한 놈인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사또 혼병대장놈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 종부 대신들을 강제로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송할 것을 강박했습니다. 당시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의 보고서에는 을사오조약 체결 당시 일본군 기병연대와 포병연대까지 한양 속내에 투입하여 완전 장악했다라고 하면서 조선강점의 첫 번째 공로자가 제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을사오약의 원문인데 이 강도적인 서약에 찍힌 도장은 고종의 옥세가 아니라 일제가 소위 합법성의 회피를 쓰기 위해서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매국역 쪽 박재순의 도장을 강탈해서 이 날조문에다가 제멋대로 찍어놓은 사기 협잡의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일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칼을 휘둘러서 날조해낸 이 을사오약을 내들고 40여 년간이나 조선의 국권을 강탈했을 뿐 아니라 야만적인 통감 통치와 총독 정치를 실시하면서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한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는 특대용 반인민족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둘씌운 일제의 반인민족 범죄의 시효가 없듯이 1100배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우리 인민의 의지 역시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과거 제약의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 피로써 결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임무입니다. 정말 돌아볼수록 우리 의지가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어젯날 열강들이 우리 저국이 전엄과 주권을 마음대로 침탈하던 굴한 때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국가의 전엄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강국이 우리 저국입니다. 위대한 강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더욱 굳게 지키고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게 됩니다. 절약이자 증산이다. 절약이 곧 증산이라는 건데요. 절약 정신을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물질 족보가 더 많이 창조되면 될수록 더욱 부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약입니다. 이 절약 사업은 단순히 적은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경제 실무적 문제이기 전에 내부 예비를 최대한 발동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숭고한 애국 사업입니다. 누구나 한 마투의 전기, 한 그램의 석탄,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해야 합니다. 일꾼들부터가 절약 정신, 절약 기풍을 체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에 절약의 열쇠가 있습니다.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기술혁신 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절약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절약의 예비는 생산 단위이든 비생산 단위이든 가정과 일터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절약하고 모으면 나라의 재부가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또 절약합시다. 절약은 결코 일시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책이 아닙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욱 근기 있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 바로 절약 사업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단위에서는 눈앞의 이익에만 현혹되어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가?
몇 가지 큼직한 기회를 찾아낸 것으로 그치면서 절약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라고 만족을 느낀 적은 없는지 누구나 다시금 돌이켜봅시다. 절약 사업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따로 없으며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절약은 곧 증산입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살결물, 물크림, 밤크림, 분크림 뭘 뜻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북의 화장품 용어인데요. 살결물은 스킨, 물크림은 로션, 밤크림은 나이트크림, 또 분크림은 파운데이션을 뜻한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화장품들은 북의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인 봄향기 5종 세트 구성입니다. 봄향기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대표 브랜드인데요. 개성 고려 인삼이 들어간 기능성 화장품도 다양한 세트로 구성, 판매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북의 화장품이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랑콤과 비교해서 그 성능이 더 우수한 걸로 판정됐다면 믿겨지시나요? 북은 고려 개성 인삼 등 천연 물질 추출 화장품과 줄기세포를 활용한 노화 방지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설비를 자동화 무인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 노력 속에는 세계와 경쟁하라라는 북의 철학이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럼 해외 유명 브랜드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봄향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과학 다큐멘터리 젊음을 주는 노화 방지 화장품 함께 보시고 오늘은 북의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마음이며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꽃,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품은 친근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기호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여도 맑고 부드러운 살결, 제일 좋고理想적인 피부가 없이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고理想적인 피부는 어떤 것인지? 그것은 아마 탄력이 있으면서도 광택이 있는 하얀 살결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영양 균형이 좋고 보동보동하고 부드러우면서 겉면 상태가 매끈한 피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피부의 노화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겉면, 다시 말하여 표피층의 겉면은 나이가 든 사람인 경우 눈으로 보아도 벌럭 올라온 부분과 오므라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럭 올라온 부분을 피부 온덕, 오므라든 부분을 피부 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나이 든 사람의 피부는 이 피부 온덕과 피부 홈의 경계가 심하고 뚜렷하지만 젊은 사람에게서는 그 경계가 거의나 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피부 단면에서 95%를 차지하는 진피층의 영양 상태에 많이 관계됩니다. 진피층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립체적인 구물 모양을 한 콜라겐이 많은 물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콜라겐과 물기들이 피부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피층을 또이고 피부의 탄성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 콜라겐을 합성하는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의 물질대사 과정이 또지면서 콜라겐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며 동시에 물기도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표피층이 늘어지면서 피부 온도과 피부 홈의 차이가 커지고 깊어져 결국 피부에 주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로화의 집중적 표현인 주름을 방지할 수는 없겠는지. 물론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여 영양 균형을 잘 맞춘다면 피부의 로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피부에 직접 영양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려는 사람들의 본능으로부터 생겨난 물품인데 그 종류나 가짓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얼굴에 흠집이나 가리우고 피부 보호에나 쓰이던 화장품이 오늘날 가까 기술이 급속한 발전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오던 주름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는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봄향기 화장품은 그 주성분이 천연이면서도 피부 미용 효과가 독특하고 자국이 적은 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연구사들은 이 봄향기 화장품에 사람들의 피부 성분을 그대로 모방한 여러 원료들을 첨가하여 주름을 없애고 젊음을 주는 새로운 로화 방지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품의 로화 방지 비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부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70%는 물이며 그 나머지 30% 성분에서는 콜라겐이 8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70%의 물은 히알루론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체 질량의 6,000배나 되는 물기를 유지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은 진피층의 섬유화 세포에서 합성됩니다. 콜라겐 역시 여기에서 합성됩니다. 그런데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은 사람의 년령에 따라 그 생성 능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년령에 따르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의 생성 능력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물질들의 생성 능력이 청춘기에 이르면서부터 점차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의 로화 현상은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생성력을 높여주는 것이 이 로화 방지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은 피부 성분을 모방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나노하여 첨가함으로써 피부 조직에 대한 영양 물질들이 침투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진피층의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 세포에 영양 물질을 직접 침투시켜 새로운 콜라겐 단백과 히알루론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의 조직이나 기관을 비롯한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은 모두 분자량이 대단히 큰 고분자 화합물들입니다. 만일 이 물질들을 그대로 피부에 바른다면 표피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의 겉면에서만 머무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게 되어 피부 밖으로 밀려 나갑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 피부 조직에 대한 침투력을 높이는 것이 로화 방지 화장품 개발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이 공장의 연구 집단은 새롭고도 과학적인 착상에 기초하여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선 서의 눈과 코의 점막으로부터 히알루론산 생성균을 얻어냅니다. 다음 ALTG 유전자 변이 처리하여 야생균을 생산성균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평판 배양균을 종자 배양한 다음 진탕기에서 확대 배양합니다. 여기에 알코올을 넣으면 순간에 유리선 모양의 히알루론산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끈적끈적한 고분자 히알루론산입니다. 이것을 가열하면서 여기에 다당 분해제를 넣어 히알루론산을 조분자화합니다. 척 보기에도 좀 더에서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한편 콜라겐을 조분자로 분해하는 데는 불로초균을 이용합니다. 먼저 콜라겐 용액을 배양 용액에 섞고 잘 희석합니다. 이것을 깨끗한 유리병들에 갈라놓고 멸균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불로초균을 접종합니다. 다음 30도씨 온도에서 한 달 정도 배양하면 불로초균 실체 배양물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불로초균 실체 배양물의 특이한 효과에 대하여 봅시다. 이 불로초균 실체는 자체의 대사 효소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유도 효소를 분비하여 콜라겐을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조분자 펩티드로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결국 이 배양물에 의해 콜라겐이 나노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양물 속에는 다당, 투리테르펜, 스테롤, 핵산, 알칼로이드를 비롯하여 섬유화 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더욱 높여주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배양물이 진피층에 그대로 침투되면 섬유화 세포의 증식과 함께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제합성은 물론 로화된 피부의 수복을 보다 왕성하게 해줍니다. 실제 불로초 배양물을 놓지 않았을 때보다 놓았을 때 세포의 증식이 3배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림상 실천에서 뚜렷이 증명되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로화방지 화장품을 30일간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바르고 피부의 밝기, 탄성, 수분 정도를 피부 종합 측정기를 가지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표들이 정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봄향기 로화방지 화장품은 피부의 아름다움을 겉으로가 아니라 피부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 화장품 분석서에서는 우리의 봄향기 로화방지 화장품과 다른 나라의 화장품을 넣고 로화방지 효과에 대하여 대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이 화장품은 세계 60여 개 나라의 수천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연구 개발한 역사가 오랜 것입니다. 50대의 백인 여성 피부를 떼내어 2개의 화장품을 바르고 조직 배양 상태에서 피부 상태를 관찰하였습니다. 10일간에 걸치는 대비 분석 결과는 우리의 봄향기 화장품이 로화 방지 효과가 더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들의 화장품 전문가들 속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 우리의 봄향기 로화 방지 화장품에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발명가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인 화장품을 압도하려는 범향기 연구사들의 도전은 새로운 특허 기술의 개발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과학기술의 우위관 자력갱생의 명마를 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명상품, 명제품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저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시켜 나아갑시다.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과학적 지식으로 배우니까 앞으로 화장품 살 때 정말 성분에 더 신경 써야겠다 싶어지네요. 봄향기 화장품 성능은 이제 잘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생산하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신의주 화장품 공장은 북의 아주 대표적인 화장품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봄향기란 이름 자체가 이제 그 고전 소설에 나오는 춘향전에서 따온 것인데 이제 젊은 봄향기 같은 의미겠지요. 네. 1949년도에 처음 설립됐다고 하니까 역사가 굉장히 길지요. 네. 예, 처음 시작될 때는 이 6,000톤 이상의 비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초기에는 화장품이 아니라 비누를 주력으로 성장을 했나 보네요. 네, 지금도 신의주 화장품 공장은 화장품보다도 투명 천연 비누가 더 유명하다 할 정도로 그 비누가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한 250여 종이 월 한 20만 개 이상씩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고요.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과도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북의 봄향기 사서 올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일단 중국 같은 데는 벌써 좀 굉장히 인기 있게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징둥닷컴에 들어가 보면 봄향기 같은 이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널리 팔리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100위안에서 한 600위안 중간대에 이르는 가격대로 팔리고 있는데 2019년도인데요. 중국 관영 CCTV에 이 봄향기를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죠. 일종의 공장 탐방기 같은 게 보도됐나 보네요. 예, 당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요. WHO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천연 약재 등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 많이 호평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들과의 합작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좋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요. 원래 장마당이라고 해서 북쪽에 중국 상품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북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니까 국내 인민들에게도 이미 인기가 많고 유명하겠네요. 아, 그렇죠. 북인민들한테는 상당히 인기 있는 화장품이죠. 근데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제 연애를 할 때 그 애인한테 젊은 봄을 이제 선물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봄향기를 선물한다고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 인터넷이 개설돼 있는데 봄향기 브랜드는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정말 국민 브랜드, 인민 화장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브랜드도 혹시 봄향기 말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까요? 원래 하나가 좀 유명해지고 성장하면 덩달아 화장품 시장이 같이 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이 봄향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은하수 그리고 이제 금강산 합작 회사에서 만드는 금강산 또 묘향 천연 합작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는 미래. 뭐 그 외에도 뭐 너와나 아침이슬 또 뭐 선녀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 평양 화장품 공장은 우리 북녘의 하루에서도 자주 보도됐던 곳인데 은하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그렇죠. 지금 이 봄향기와 은하수는 아주 유명한 쌍벽을 이루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말로 이게 넘사벽이다 할 정도의 이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죠. 네. 봄향기가 이제 개성 고려인삼 라인을 주력으로 민다면 은하수는 녹두와 쑥으로 만든 은하수 크림을 가장 자랑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칼 고착제, 머리카락을 고착하는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와 그리고 이제 알로에 살결물 이런 것은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 제품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봄향기랑 은하수 상당한 라이벌 관계일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도 왜 청류관이랑 옥류관이 냉면 경쟁한다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네, 맞아요. 냉면 경쟁 때도 우리 봤잖아요. 그때도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주로 이렇게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류관을 주로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경쟁하라고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김정은 총비서는 주로 이제 평양 화장품 공장을 찾아가서 이거 신의주 화장품 공장보다 이 물건 제품이 더 나으냐 이렇게 자꾸 묻고 그리고 이제 비단 국내 화장품 제품 간의 경쟁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화 경쟁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질을 높일 것을 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때 2015년이었잖아요. 평양 화장품 공장 현지지도 갔을 때 그 우리 남쪽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마스카라와 아이섀도우를 예를 들면서 해외 상품들은 바르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인데 왜 국내 제품들은 하품만 해도 눈이 너구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 참 표현이 직접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네, 그 너구리 표현 저도 기억납니다. 네. 오늘 봤던 그 봄향기와 랑콤의 성능 비교 검사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 것도 그때 그런 그 이야기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함. 북의 모든 공장마다 써붙어 있는 구호인데요. 인민에게 복무 제대로 하려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까지 갖춰야 한다니 북의 일꾼들도 참 제 역할 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소망은 남과 북이 하등 다를 바 없을 텐데요. 주름을 펴고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향기 은하수 화장품 그 효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북의 봄향기 코너가 자리 잡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유치원 어린이의 흥겨운 방울춤 무용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인데요. 이 은행나무가 무려 3억 년 전부터 지구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로수로도 좋고 열매, 잎, 나무 껍질, 뿌리 모두 건강에 좋다는 은행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잎새 무성한 여름에도 단풍 도는 가을에도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에 생겨나서 오늘까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우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중생대 백악기까지 번성했던 식물들 가운데서 오늘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들 중에는 은행나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도 유익한 나무로 일러왔습니다. 오늘날 은행나무는 수종이 좋은 나무로서 도시 몰림록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무로 되고 있으며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올림녹화 사업에서 기본은 가로수 선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선종에서 기준이라고 할까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양이 곱고 수명이 길어야 하며 벌레가 잘 끼지 말며 한마디로 말하면 가산역적 가치가 있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조건에 부합되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도시 올림녹화 사업에서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무엇보다도 빛과 온도,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심어서 2년 정도만 관리를 잘해주면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은행나무는 자라는 모양이 곧고 부채살을 연상케 하는 잎새 또한 특색이 있습니다. 부채살 모양의 잎에는 살균력이 강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나무에는 벌레가 끼지 않으며 그런 것으로 해서 가로수로 좋고 깨끗한 도시 환경에도 잘 어울리는 식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먼지나 가스에 대한 흡착 능력과 산소 배출량이 높으며 도기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음이온을 많이 내보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은행나무는 도시의 풍치를 돋구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더없이 좋은 식물로 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예로부터 잎과 열매는 물론이고 나무 껍질과 뿌리까지도 약재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가 오늘날에 와서까지 이렇게 약재로 널리 이용되게 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풍부히 들어있는 유효 성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르펜 락톤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하고 있는 은행나무 잎은 혈압 낮춤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작용, 또 혈액의 점성을 낮추는 작용, 항산화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뇌경색, 뇌전증과 같은 허혈성 뇌혈관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나무의 잎과 열매는 물론이고 나무 껍질과 뿌리에도 이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아주 훌륭한 약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쓰이는 데가 많은 수종이 좋은 은행나무. 어디서나 은행나무와 같이 여러모로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가꾼다면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은 더 아름답게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평양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악산에
고구려식이 만들어진 버분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옛 선조의 예술 감각과 건축술을 잘 보여주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붉은 단풍이 우거진 용악산과 그 산자락에 어우러지는 버분함 자태를 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실 겁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자락 높은 령악산. 여기는 령악산의 기묘한 자연 풍치와 한데 어울려서 그윽한 거품을 자아내고 있는 력사유족 보분함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보분함은 고구려 시기에 처음 세운 절입니다. 보분함은 그 역사가 오랜 졸유족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졸이라고 하면 이름 뒤에 대체로 사자가 붙었지만 암자가 붙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암자 돌림의 졸은 사자 돌림의 졸보다 규모나 크기가 작은, 이를테면 사에 소속된 작은 졸이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령악산의 보분함도 평양에 건설된 9개의 큰 절 가운데 하나인 용명사에 소속된 작은 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자 건물은 이 보분함처럼 깊은 산속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의 보분함은 조선 봉건 왕조 초기에 다시 세워져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큰 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세워진 보분함은 본전을 중심으로 칠성각과 산신각, 덕성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분함의 본전은 정면 5간과 측면 3간으로 되어 있는데 화려하게 단장한 단총이라든가 두건, 추녀를 비롯한 건물의 매 구성 요소들은 당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예술적 재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전 뒤에 희귀하게 자라고 있는 거목인 령악산 느티나무와 함께 력사의 증견자인 양 오늘도 서 있는 칠성각. 당시 사람들이 하늘의 북두 칠성을 신성화해서 제사를 지내던 보조 건물인 이 칠성각은 비록 구조 장식이 단순하지만 조선 봉건 왕조 시기 건축물의 특색을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산신령에게 보분함을 잘 보호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지었다는 산신각과 그 옆에 덕성각은 독특한 절경을 이루고 있는 령악산의 기묘한 자연 지세를 이용해서 아담하게 건설된 것으로 해서 고구려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분함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분함은 아름답고 거상한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게 건설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력사 유족들을 이 보분함과 같이 력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잘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보분함은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 보호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북의 온 나라, 온 인민은 산림복구와 산림조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림조성의 첫 시작은 산에 심을 나무모를 준비하는 거죠. 나무모 생산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온 나라를 소림화 원림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의 나무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다음에 나무 심기에 필요한 튼튼한 나무들을 원만히 생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나무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종합된 데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밭나무, 덜배나무를 비롯해서 100수십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생산하였습니다. 올해 도시 곤드레에서 산열매 나무와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비롯해서 유용한 나무모들의 생산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양묘장과 함경북도 양묘장들에서는 나무모 생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해전 나무모 생산을 비롯해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을 받아들여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양관리인데 우리 양모장에서는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필요와 뿌리내림 성장촉진제를 비롯한 영양제들 자체로 개발해서 나무 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집약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모 생산을 위한 시설들을 더 확장하고 거기에 통합적 체계를 받아들여서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성 비료의 지속 기간을 보다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 발전을 앞세우면서 나무모 비배 관리를 과학화하는 데 힘을 넣어 올해에도 2천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나무를 몇 년째 키우는데 올해만 해도 단나무 열매를 수십 톤 따가지고 고려 생산에 이바지하고 군안에 수리마 올리마에 많이 이바지했습니다. 종평군 산림경영서 일꾼의 말에 의하면 올해 이들은 나무모 생산의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사lum열과 생산성을 훨씬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 재배와 온실 재배를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온도 보장과 물 주기를 기술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 단나무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튼튼하게 키워냈습니다. 지금 각지의 나무모 생산단의 근로자들은 올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살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성장은 놀랍고 신기한 수준이라고 하지요. 한국은 일본과 독일을 앞질러 프랑스와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화장품 수출국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세계적 인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북의 화장품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은 고려 개성 인삼 등 천연 물질 추출과 줄기세포를 활용한 노화 방지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한 사회의 경공업 수준을 알아보려면 화장품과 과자를 사용해보면 알 수 있다는데요. 김정은 총비서의 화장품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키울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봄향기와 은하수를 경쟁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프랑스 랑콤과도 비교하며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미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라는 것이지요. 2017년에 조선출판물 수입사에서 나온 화장법 안내책자인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를 보면 말이지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낡은 화장 방법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방식을 지향하면 아름다움을 파괴된다라고 밝은 화장을 권장하고 있더군요. 아름다워지려는 것은 인민들의 권리로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을 적극 사용해 보라는 분위기 유도로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말이죠. 남과 북이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 하니 마음이 참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남북 협력은
화장품 경제 협력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내년 봄에는 봄향기처럼 새롭고 따뜻한 소식이 남과 북에 들려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